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서해수호 55용사 이름을 부르기 전에 울먹이는 모습인데요. 이날 서해기념식에는 김계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모조리 불참했는데요. 국민의힘은 25일 항구를 겨냥한 북한의 핵무인 수중공격장 수중폭발 시험과 서울 등 대도시 겨냥한 공중폭발 시험과 관련 이에 대해 민주당은 흔한 비판 성명 한 번 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은 오래만도,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 순항, 극초음속, 수중, 공중, 지상 등 종류와 재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정부를 공격하며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며 이게 정상인가? 라고 반문했는데요. 이러니 더불어 공산당 같다는 비아냥 소리 쳐듣는 겁니다. 한편 경북 성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2017년 배치된 이래 6년 만에 처음으로 기지 밖에서 발사대 전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전반기 자유의 방패 프리덤 실드 한미연합연습과 연계해 사드 원격 발사대 전개 훈련을 첫 시행했다고 한미가 24일 밝혔습니다. 사드 발사대를 기지 밖으로 가지고 나와 훈련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원격 발사 장비가 반입되면서 이런 훈련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발사대가 교전 통제소와 유선으로만 연결됐습니다. 이날 사드 훈련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재명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1구력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폐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꼬락서니인데요. 이에 김군식 교수는 25일 장외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비판한 이재명을 겨냥해 일본에는 멍게조차 싫다고 비난하면서 매일 핵미사일 쏘아대는 북한에는 공개 비판 한 번 안 하는 건 왜인가라면서 당장 눈앞의 북핵 위협은 애써 외면하고 있지도 않을 미래의 자위대 군홧발 타령만 하는 건 구시대적인 반일몰이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군식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지지했던 햇볕 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 위해 북에게 먼저 퍼주지 않았나. 선공우득의 원칙으로 북의 쌀과 비료 지원부터 하지 않았나. 북에 먼저 손 내밀면서 김정일로부터 배상은커녕 6.25와 1.21 사태와 천안함 폭침에 대해 말로라도 사과 한 번 받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군식 교수는 대북 햇볕 정책은 옳다면서 대일 햇볕 정책은 매국노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건 햇볕 정책 내로남불이자 과거사 컴플렉스일 뿐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햇볕 정책과 동일한 맥락과 의도하에 당시 햇볕의 원칙이었던 선공우득의 입장에서 과거 지향적 한일 관계의 악순환을 끊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는 새로운 결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디포테스 단세포적 협상의 관점이 아니라 반복해서 일본에 사과해라 배상해라 계속 요구하는 외교 협상의 관점이 아니라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라며 협상이 아닌 결단인 점이 근본적 차이라고 짚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처럼 지난 17일 종료한 동아일보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청자의 선택권을 위해 KBS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96%에 달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KBS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의 TV 수신료 분리 징수 움직임에 의견을 더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부과돼 징수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돈을 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방송 3사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수신료 징수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으나 이젠 채널도 수백 개로 늘어났고 대부분이 방송 수신을 케이블 가입을 통해 하는 등 방송 환경이 바뀌었다면서 KBS 수신료 징수는 일종의 특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KBS2는 상업 방송도 하고 있고 방송 노조들이 강력해져서 일부 방송은
노조 방송으로 전락하는 마당에 케이블 수신료도 내고 또 KBS 수신료도 내는 건 이중 징수에 해당하는 잘못된 징수 구조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분리 징수 여부를 오랫동안 논의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엄적인 형태로 사실상 강제 징수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기세에 부과되어 징수되는 KBS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것이 사리에도 맞고 시대 정신에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발의된 분리 징수안을 국민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통과했으면 한다며 KBS 수신료는 종국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는 방송 통제가 아니라 방송 정상화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으로부터 재판 자료를 받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황이 포착된 내용을 지난 24일자 방송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이재명에게 자료를 전달한 사람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맡은 민주당 소속 A 변호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이 재판 자료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무단 유출받아 보관했다면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이재명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고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A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추가 조사받을 일이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재명이 측근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교통연수원 고위 간부에 앉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방을 주도한 SNS 단톡방을 운영하기도 한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2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5부는 경기교통연수원이 전 사무처장 진모 씨를 위법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진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운전기사였지만 2018년 하반기 갑작스럽게 경기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채용됐습니다. 같은 해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SNS 팀장을 지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가 경기교통연수원 사무처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연봉은 8,800만 원입니다. 등등이님, 조영윤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오랫동안 변함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